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9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김봉현 전 회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김봉현 씨는 이종필 전 부사장하고 같이 그 한 빌라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가 아무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의 정치권 로비, 이것도 그 한 줄기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국내 최대의 헤지 펀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모펀드, 어머니가 되는 펀드가, 큰 덩어리 펀드가 4개가 있고요. 거기에 조그만 펀드들, 뭐 무슨 1호, 무슨 2호, 뭐 이렇게 이름 붙인 펀드들이 있죠. 그런 게 17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 중단이라고, 이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1조 6천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그러니까 몇천 명 되죠. 그래서 그 정도인데, 이게 이제 법률 위반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뭐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뭐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한 혐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김봉현 전 회장, 라임 운용 자산의 실질적인 전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체포가 됐고, 여기에 실질적인 운용 기획 뭐 이런 걸 담당했던 이종필 전 부사장, 이 사람도 같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딜을 봐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 씨, 이 사람도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그림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정치권 로비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숨어 다녔거든요. 근데 숨어 다닐 동안, 또는 그동안에 이 사람의 뒤를 봐주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을 받고 뭐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권 로비 의혹은 주로 민주당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하고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았거나 하는 사람이 바로 전 광주 MBC 사장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광주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광주 지역의 정치인들 또는 그 지역 출신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리저리 연결이 돼 있고, 실제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이모 전 광주 MBC 사장이 정치권 인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를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검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모 전 광주 MBC 사장, 이 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정치권 로비 창구다.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창구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뭐 제대로 진술을 할지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를 보니까 이 김봉현 씨하고 스타모빌리티 이모 전 대표, 이 사람이 이제 전 광주 MBC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둘이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한 내용, 그게 또 녹취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통화한 내용, 올해 3월 초인데 그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노 인사들에 대한 대단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 메신저로 전화를 건 거로 돼 있네요. 그러면서 K의원, 민주당 K의원입니다. K의원하고, 이게 이제 광주 출신의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K의원, 기동민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하고 열린우리당 출신인 김모 전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대표, 이 사람은 노무현 후보가 2002년에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보좌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불만을 계속 쏟아냈다. 원래 이 라임 자산운용이 처음에 불거진 거는 수원여객 241억 원 횡령 사건,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해서 하여튼 이 김봉현 전 회장이 도망을 다니고 있었죠. 그때 스타모빌리티에서 발생한 횡령금도 또 517억 원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서 이제 이모 전 대표하고도 이렇게 갈등을 빚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이 이 대표한테 뭐 아유 우리 원만하게 합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동민 의원하고 이 김 전 대표를 언급합니다. 근데 김 전 대표에게 막 욕설 비슷한 걸 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김 전 대표인데 김모모나 왜 사람 XX 아니라고 하겠느냐? 자기가 아쉬울 때 와서 무릎 꿇고 빌려가고 돈 빌려갔다는 얘기죠. 빌려가고 거지 같은 XX라고 막 강한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동민 의원 이름까지 언급하고 이 대표한테는 아 형님하고 저 관계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해를 시도하는 이런 통화 녹취록이 있다. 이 김 전 대표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노무현 후보 시절에 보좌역을 맡았었다고 했죠. 대표적인 친노 인사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 대표의 소개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났고 이 기동민 의원하고는 총선 당시에 당선 축하 명목으로 맞춤 양복을 선물했다. 뭐 이거는 이제 양복 선물까지는 뭐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K 의원한테 기동민 의원한테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검찰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동민 의원은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딱 만난 적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그것도 단독으로 만난 게 아니고 이모 대표랑 같이 해서 뭐 소개한다고 그래서 만난 적이 있고 그러고서 뭐 그 후에 뭐 양복 재단상가 뭐 보내서 그거 외에는 돈은 뭐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검찰이 이 주장이 사실인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런 사실도 이제 김봉현 전 회장 측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K 의원, 이 기동민 의원하고 김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이 사람이 5년 전에 이 김봉현 회장 돈으로 해서 필리핀 여행을 같이 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비행기 티켓은 각자 이제 돈을 내고 끊었는데 현지에 있는 숙박비, 그다음에 리조트 필리핀에 있는 클락이라고 하는 리조트 숙박비에 있다는데 거기에 있고 그 안에서 노는 내용, 뭐 체류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김봉현 전 회장이 됐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봉현 전 회장 측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로비의 일환이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법률상으로 따지면 향응. 그래서 뭐 사실은 만약에 그것이 대가 관계에 있었다고 본다면 뭐 뇌물이나 아니면 알선수재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기동민 의원이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밝혀냈을 때 이게 이제 대략 한 2016년쯤 됩니다. 이 언저리에 과연 무슨 권한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2016년은 민주당이 집권한 시절이 아니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으니까 그때 무슨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리고 기동민 의원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줄 만한 상황이었나 하는 것들은 이제 검찰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한 거 자기가 아쉬울 때 와서 무릎 꿇고 이게 이 김 전 대표 사회여론연구소 김 전 대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른 친노 의원한테도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모 전 MBC 사장이 소개해준 사람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정치권 인사를. 근데 그 대부분이 민주당 쪽의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김봉현 전 회장이 이때는 뭐 수원역에 횡령한 돈도 있죠. 스타모빌리티 거기 거 횡령한 돈도 있죠. 그러니까 돈을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썼다. 심지어는 뭐 강남의 룸사롱에 가서 거기서도 막 거의 돈을 뿌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뿌린 돈 내지는 이게 어차피 횡령한 돈이니까 그거를 뭐 마음대로 쓰는 그 과정에서 그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은 정치권 특히 그 중에 친노 인사를 향한 분노의 이 통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해야 할 일 여기서 결국은 이 분노의 대상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김봉현 전 회장은 왜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그 상대방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건네갔는가, 또 무슨 대가 관계를 형성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수사해야 되고요. 그 이모 전 MBC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는 이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적어도 구속이 되면 이모 전 MBC 사장도 이제 본인이 좀 살려고 한다면 검찰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김봉현 전 회장하고 이 이모 전 MBC 사장이 상당한 정도로 이 어떤 같이 뭔가 일을 하고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그 상당한 정도의 진술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피해가 현 민주당 의원이거나 아니면 정치권 인사, 민주당 쪽에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의문점도 또 있기는 하죠. 그러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나중에 이제 특검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민주당은 특검에 당연히 반대하겠죠. 뭐 민주당이 지금 특검에 반대하면 그 다음은 이제 결국 국민 여론밖에 없는데, 글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은 그 뭐 수익률 조작인에서 많은 피해를 받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피해를 보상하느냐가 본질이지만, 이 정치권 인사는 거기에서 이제 정치권 인사 로비설은 거기에 대해서 파생된 문제인데, 이 파생된 문제에 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함께 지켜보시기로 하죠. 감사합니다.